예, 일단 예, 계란을 예, 어느 정도 크게 그릴 건지 얼굴 크기 설정하는 계란을 하나 그리고요. 타원, 계란 타원, 얼굴 모양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정면이네요. 가운데 중심선 긋고 가볍게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면이고 마주 보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귀 높이하고 코 높이하고 비슷해요. 거의 마주 보는 느낌이네요. 그러면 화면의 종이의 중간인데 위에 머리숱이 있으니까 지금 계란의 중간입니다. 계란을 그렸죠, 얼굴을요. 거기에 중간 정도에서 위에 머리숱이 있으니까 살짝만 내려서 한 0.5mm 정도만 내려서 거기에 가로로 선을 그어서 거기 눈이 지나가는 요 제가 까맣게 표시한 요 선이네요. 눈이 지나가는 여기가 되겠죠. 눈 시작점을 지나가는 그 부분이 애교살 위치하고도 비슷하죠. 보통 눈이 위로 동그랗기 때문에 애교살은 직선에 가까워요. 여기가 아마 애교살 쪽이 될 것 같고, 지금 모델은 눈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눈 아래 애교살이라 보면은 살짝만 올려서 눈꺼풀 한번 임의로 표시를 해보고, 대신에 눈썹이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예, 조금 더 올려서 눈썹도 한번 눈대중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눈대중이에요. 눈이 요 정도니까 뭐 얼굴 크기가 요만하고 눈이 여기니까 눈썹은 요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려와서 턱 계란이지만 살짝 턱을 설정을 해 볼게요. 잘 보이게 진하게 선을 표시해서 턱 위치를 설정하고 요번에는 턱과 눈썹의 중간 정도가 코가 되겠죠. 눈썹과 턱의 중간 정도 또 코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간 정도로 표시를 할게요. 중간 정도로 표시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아랫입술 아래, 여기 좀 약간 까뭇까뭇하게 보이죠? 예, 여기 아래쪽, 예, 여기 아래, 거기 정도를 아랫입술 아래 정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 평균. 거기서 이제 그 입술 위치 있죠? 입입술. 요거는 요 모델을 보면서 조금 웃고 있으니까 입술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입술이 좀 두툼하고 입술이 얇네요. 입술이 얇고 또 뭐 코도 변수가 있죠. 약간 화살표 코니까 지금 표시된 코는 보통 코끝이라기보다 코와 인중이 붙어 있는 부분. 그럼 지금 모델은 요 콧구멍 위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콧망울이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콧구멍 위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마 좀 이따 코를 그릴 적에는 요 표시된 코보다 조금 내려와서 코끝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입술 표시하고, 네, 그러면 이제 세로 비율이 대략 된 것 같고, 지금 모델 봐도 특별하게 코가 조금, 화살표 때문에 코가 길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중간 정도 오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재볼게요. 예, 턱에서 코끝까지, 콧구멍 위치로 한번 해볼게요. 턱에서 코끝까지 콧구멍 위치, 그 다음에 다시 위쪽에 됐을 적에, 예, 눈썹 중간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콧구멍 위치를 코끝으로 해가지고 눈썹하고 턱하고 중간 정도에 오는지 그림에서도 한번 살짝 확인. 저는 조금 예, 위에가 넓은 것 같아서 살짝만 올리겠습니다. 요 정도를 코로 할 거예요. 콧구멍 위치. 그렇게 되면은 입술도 살짝 올라가지 입술 안 올라가도 되겠다. 예, 그대로 둘게요. 아랫입술하고요. 그래서 코끝 정도 위치 한번 더 체크했고, 입술은 그리면서 융통성이 많으니까 눈과 눈썹도 그리면서 위치 융통성이 많으니까 코 위치 정도만 코 아래, 코 위에 하고 비율이 좀 맞으면은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설정을 해봐야죠. 여기 중심선에서 뭐 우선은 예, 중심선에서 눈이 지금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냥 눈을 이렇게 얼굴 넓이도 계란으로 표시된 게 있으니까 한번 눈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하게 아래쪽은 그대로 두고 위에만 동그랗게 눈이 좀 작은 듯하게 미간도 좀 좁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옆에 관자놀이 넓이도 한번 설정 눈을 한번 보고 틀린 거지만요. 이제 그래 놓고 코에서 사각형 느낌도 만들어 볼게요. 늘 이렇게 눈 시작점에서 코끝까지. 지금은 눈이 좀 좁고 미간도 좁다 보니까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이 나올 것 같아요. 밑으로 가면서 살짝 넓어지는 이런 느낌의 코. 어쨌든 직사각형 느낌은 있죠. 그죠? 가로 세로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다가 사각형을 넣었을 적에 직사각형 느낌은 있습니다. 모든 형태는 기하도형화 시켜가지고 삼각형 모양, 사각형 모양 기하도형화 시켜서 이제 처음에는 보는 필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직사각형 제가 선을 그어 봤어요. 이렇게 요 정도 느낌 됩니다. 그럼 대략 요 근처에 막 코가 그려지지 않을까? 직사각형 느낌 됐죠. 위에가 조금 좁으니까 요 정도에 그대로 눈 시작점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을 아까 표시했죠.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눈 위치 한 번 더 확인치 한 번 더 표시하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눈썹도 예, 그냥 타원 애벌레 모양으로 타원으로 표시만 한번 해보고 코도 이제 이 상태에서 콧망울이 아까 좀 내려왔죠. 밑으로 콧망울 좀 내려오게 옆에 콧볼 추가 네, 콧볼 중간에서 팔자주름 나온 것도 살짝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입꼬리 이 꼬리가 어디로 해야 할지 애매하네요. 웃고 있어서 이거는 꼬리가 아니고 이제 입에 그 주름이 올라간 것 같은데 뭐 나름 입꼬리라고 생각하는 부분 요 주름이 아니고 예, 코보다 조금 넓은 것 같은데 선 안 보이죠? 제가 3개를 그어놨는데 요정 코보다 한 5mm, 6mm 나갔네요. 대략 한 그 정도. 지금 코 위에 그리는 코 형태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눈대중입니다. 코보다 살짝 넓은 듯하게 입꼬리 표현하고 위치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약간 올라가 보여요. 살짝만 올라가 보이게 표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도 간단하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턱은 좀 예, 약간 갸름형인데도 불구하고 턱은 꽤 넓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코보다도 더 넓어 보입니다. 제법 넓게 예, 넓게 가서 이제 볼 쪽으로 휘어지네요. 볼 쪽으로 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위치만 잡아놨기 때문에 좀 뭐 우스꽝스럽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코 옆으로 코 넓이가 맞는 건 아닌데 혹시 코 넓이에 볼 넓이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코를 한번 슬쩍 아까 했지만 한번 슬쩍 쳐다보고 코가 별 이상이 없네라고 했을 적에 코 넓이와 지금 비슷해 보이네요. 볼이 조금 넓나요? 코 넓이보다 볼이 조금 넓나요? 비슷하거나 조금 넓어 보이게 광대뼈 쪽으로 가면서 넓어지게 예, 위로 가면서 조금 이렇게 광대뼈 쪽으로 가면 넓어지게 왼쪽도 코 넓이하고 비슷해 보이거나 볼이 조금 더 넓어 보여요. 코보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설정해서 볼 역시 위로 가면서 살짝 넓어지게 광대뼈 쪽으로 가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볼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귀 하단부 위치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코 구멍 위치하고 비슷합니다. 수평으로 했을 적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귀가 나와서 1 올라가고요. 귀가 나와서 1 귀를 그리자는 게 아니고 귀 하단부가 위치가 나오면은 거기보다 조금 아래쪽에서 하악각이 나와서 턱 쪽으로 꺾이더라. 우측에도요. 귀보다 조금 내려가서 턱 쪽으로 꺾이더라. 예, 그리고 거기 어느 정도 위치에서 목선이 나오더라. 어느 정도 위치에서 목선이 나오더라. 네, 요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귀 하단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죠. 귀를 그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 그 길에 귀도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럼 귀 한 김에 귀 위쪽을 쳐다봤더니 눈썹하고 비슷해요. 눈썹하고 비슷한 위치에 귀 위쪽을 살짝 표시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구렛나루선 뭐 광대뼈에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죠. 광대뼈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 또 귀 좀 바깥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느낌 예, 그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표시를 한번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머리카락이 안 보이지만 이마 넓이 눈썹에서 코까지 그리보다는 좀 짧습니다. 이마가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마하고 앞으로 지나가는 머리카락 좀 표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리 제일 위쪽. 아까 계란하면서 표시했죠? 예, 그거는 당연히 틀린 형태겠죠? 진행을 위해서 계란을 그려본 건데 맞을 수도 있겠고요. 예, 지금 한 번 더 눈에서 턱까지, 눈에서 머리 끝까지 아까 처음에 계산은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저는 눈에서 턱까지, 눈에서 머리 끝까지 위에가 조금 더 많이 넓은 것 같아요. 지금 표시된 것보다 살짝 올려서 이 정도의 머리카락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대표로 검사를 또 한번 해볼게요. 예, 눈 시작점, 턱에서 눈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고 위에 한번 재보겠습니다. 역시 위에 한 2cm는 더 머리 쪽이 더 긴 것 같아요. 턱에서 눈까지 다시 눈에서 머리까지 했을 적에 위에가 생각보다 그죠 많이 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똑같이 확인. 턱에서 눈까지 여기서 다시 눈에서 머리까지. 저는 조금 아까 올려서 표시했어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여기가 이만큼 더 큰 것 같다, 저만큼 더 큰 것 같다, 요거보다 왼쪽으로 좀 더 넓은 것 같다. 순간적인 감으로
자꾸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도 그 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그 감을 키워서 위치를 파악해내면은 그거를 연필을 좀 자유로운 필력으로 연필로 그 종이에다가 옮겨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서하면은 재서 나온 대로 정하기 때문에 감각이 늘어날 겨를이 없습니다. 재는 걸 빼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못 그려요. 그래서 이제 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이제 눈대중으로 자꾸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눈대중으로 그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끝난 다음에 이미 너무 늦으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연필로 한번 중요하거나 좀 큰 형태는 연필로 해서 한번 검사를 해서 내가 눈대중으로 했을 적에 항상 이쪽을 이만큼 크게 보는구나, 뭐 그런 특징 같은 거를 좀 더 찾아낼 수도 있겠고요. 어깨선도 표시하고 목선 표시하겠습니다. 택배 왔나요? 네, 택배 왔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눈코입이 대략 나왔습니다. 눈코입하고 얼굴형하고 대략 나왔어요. 일단 한번 슬쩍 보니까 저는 조금 V라인, 조금 더 가렴형. 눈코입이 좀 모여 있죠. 눈이 좀 작은 데다가 코는 크고 눈은 작고 입은 또 웃으니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눈코입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상하고,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턱이 조금 가렴형으로 나왔으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려볼게요. 예, 조금 모양은 글씨 쓸 때처럼 또 이렇게 칠을 잡아도 되니까 이렇게 자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씨 쓸 때처럼요. 이따가 톤을 머리카락 할 적에는 또 좀 이렇게 눕혀서 좀 하더라도. 그러면 눈이 일단 시작에 비해서, 모든 눈은 시작에 비해서 끝이 조금 올라가는 편이에요. 눈부터 눈 크기 지금 대략 돼 있지만 하면서도 더 수정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 시작점에서 눈 위쪽으로 좀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으로 조금 가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꺾여 내려가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눈꼬리는 시작보다는 좀 올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트임 부분에서 일단 눈꺼풀 그림자 두께를 충분하게 두껍게 해주시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그림자, 눈꺼풀 두께가 아니고 그림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교 눈물새에서 애교살 쪽으로 살짝 처지는데 여기는 진하게 하지 마시고 연필만, 애교살 쪽은 선은 긋지 마세요. 연필만 지나가요. 연필만 지나가도 최대한 연한 선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눈꼬리, 미간 넓이보다는 좀 더 짧은 것 같아요. 흰자 이 구간만 보면은. 그래서 눈꼬리 애교살과 윗눈꺼풀이 만나고, 애교살과 윗눈꺼풀이 만나는 지점이 눈 시작점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눈꼬리가 지금 조금 올라가 있어요. 눈끝이요. 그리고 그 부분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림자까지 포함되어서 상당히 두껍게 되고, 눈동자 약간 시선을 우측으로 하고 있어서 눈동자 우측에 하이라이트가 보이진 않는데 하나 넣을까요? 조그맣게. 하이라이트는 동그란 것보다 살짝 조금 길거나 그런 게 더 보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교살에 맞춰서 눈동자 끝나는 부분 표시도 하고요. 눈꼬리 쪽은 그냥 그늘져서 흰자위도 그냥 어두운 것 같네요. 흰자위도 좀 어둡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애교살이 눈 크기 못지않게 두툼하게, 애교살에서 모든 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툼하게 좀 연한 선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두께 표시하고, 눈 그려지면은 눈꼬리에 그 어느 정도까지 좀 웃고 있으니까 조금 눈꼬리 끝으로 연하게 하면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눈꼬리가 어느 정도 더 살짝 가다 사라질 건지도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연한 선으로 눈꼬리 쪽에 명암을 한번 이렇게 약간의 볼륨을 위해서, 동양인들은 눈이 좀 볼륨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또 코하고 사이에는 눈의 범위를 남겨놓고 옆으로 미간의 옆면, 눈썹까지죠. 미간의 옆면도 한번 살짝 표시를 해볼 수 있겠고요. 조금 부드럽게, 너무 각을 딱딱 끊지 않고요. 우측 눈이 살짝 그려졌고, 왼쪽 눈, 드로잉이긴 하지만 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여기저기 확인하면서 조금 눈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겠죠. 왼쪽 눈으로 가서 눈 시작점부터 일단 맞추시고, 여기도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은 눈꼬리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윗눈꺼풀 쪽으로 약간 급한 경사로 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완만하게 거의 수평 가까이
진행되듯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흰자위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그죠? 미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흰자위가 끝나는 부분, 잇눈꺼풀 애교살이 만나는 부분이죠. 그 위치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눈동자. 여기도 하이라이트 뭐 꼭 안 남겨도 되는데, 약간 여유가 있으면 하이라이트 중간에 가로 방향으로 좀 한번 남기고 눈동자를 칠합니다. 애교살 쪽은 눈동자를 그었기 때문에 애교살이 보이고요. 흰자위 쪽은 거의 뭐 애교살 선을 거의 안 그으셔도 돼요. 동자 칠하고 필요한 만큼 흰자위를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흰자위와 애교살이 잇눈꺼풀과 애교살이 만나고 나서 흰자위가 끝나는 부분이죠. 왼쪽에. 그러고 나서 눈꼬리가 제법 진행이 됩니다. 웃고 있을 적의 특징이죠. 눈꼬리 부분이 좀 더 길게 이렇게 마지막에 살짝 연하게 해서 올라가는 느낌까지 제법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커졌나요? 네. 그 다음에 웃고 있을 때는 애교살이 중간이 밝아요. 애교살이 일단은 크고 볼륨이 더 생기고 웃고 있으면 볼이 입꼬리가 볼을 밀어 올리고 볼이 애교살을 밀어 올려서 애교살이 좀 동그랗게 나오고 그래서 커지기도 하지만 애교살의 중간이 밝습니다. 그래서 애교살의 위쪽 눈동자 바로 아래죠. 연하게 중간 톤을 왼쪽도 오른쪽도 조금 넓게 연하게 중간 톤을 넣어주고 한 1mm나 2mm 정도 그 밑에 하얗게 하이라이터를 남겨놓고 애교살이 볼록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 밑에 애교살의 두께를 지금 애교살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애교살의 두께를 연한 선을 반복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여기도 눈꼬리 부분에 연하게 한번 핏감으로 명암을 표시를 하고요. 아주 연합니다. 빛이 좀 좌측에서 오니까 왼쪽이 더 연해요. 눈의 오른쪽 콧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눈의 범위 대충 아시죠? 항상 그 눈 앞트임 부분에서 한 2mm나 그 정도까지가 눈의 범위죠. 그 옆으로 넘어가면 코의 범위이고 거기까지 해서 미간 쪽으로 살짝 그 눈썹 쪽이죠. 눈썹 쪽으로 명암을 넣어서 눈의 볼륨도 좀 표시하고 아래쪽으로도 살짝 표시를 했습니다. 눈썹을 일단 수철 그리기보다 눈썹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기본 진하기를 수치 아니고 조금 반복된 선으로 선명하게 하지 마시고 기본 진하기를 칠해 주시고 이때 이제 눈썹의 시작 부분이죠. 시작 부분은 그 눈썹뼈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눈두덩에 명암을 넣어놨죠. 그 부분하고 좀 이어집니다. 눈썹하고 눈썹의 아래쪽에 그 그늘 부분하고 오른쪽도 눈썹의 어둠에서 눈썹에서 아래쪽으로 요 미간 쪽으로 그러니까 눈 앞트임 부분으로 좀 푹 꺼져 있죠. 눈썹뼈 때문에 그쪽으로 좀 톤을 이어주시고 지나가는 길에 미간 아시죠? 눈썹보다 조금 위에서 미간이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윗눈꺼풀이 지나가는 선 윗눈꺼풀을 서로 이어주는 그 선점에서 미간이 끝나서 거기까지 톤을 한번 넣어주시고 뭐 오른쪽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지나요? 오른쪽 눈썹은요. 그래도 살짝 표시만 좀 해볼게요. 표시해놓고 거기서 약간 눈썹 숱도 좀 그려 넣겠습니다. 예, 톤으로 표시하고 눈썹 숱은 뭐 보통 알고 있는 방향대로 미간 쪽에서는 바깥쪽으로 좀 위로 올라가듯이 지금 눈꼬리 쪽은 머리카락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미간 쪽만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눈을 대략 했고 눈이 그려지면은 그 위에 코뼈 정도는 코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는 별로 안 그리니까요. 위에 눈의 범위 옆에 조금 간격을 두고 다시 코의 뼈가 끝나는 코의 범위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콧등을 향해서 코 옆면 처리를 좀 해줍니다. 지금은 콧등이 되게 좁네요. 칼바위. 예, 신불상으로는 칼바위 같아요. 그치 뾰족해서. 왼쪽도 살짝 눈의 범위하고 코의 범위 사이에 살짝 밝은 부분 좀 남겨두고 코 옆면을 설정한 다음에 옆에 중간 톤을 넣어서 코 옆면이 좀 느껴지게 해요. 그래서 콧등이 지금 조금 좁게 다른 모델보다 콧등이 좀 좁게 코 옆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연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된 선으로 코 옆면
가로 방향으로 지금 선을 쓰다 보니까 연필 끝이 삐죽삐죽 나와서 거칠게 보일까 봐서 일부러 연화선으로 반복하면서 코 옆면을 쭉 넣습니다. 손흥민이 상당히 매부리 코예요. 그래서 코뼈 위에 살짝 톤이 한번 들어가기도 하죠. 코뼈가 있는 그 윗부분에 톤이 살짝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요 코 등의 아래쪽, 그 다음에 저 눈과 눈 사이에 미간 쪽, 그 사이에 하이라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콧등이 좀 좁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 내려와서 아까 코가 표시된 부분 눈썹과 턱의 중간 정도로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손흥민은 화살표 코라서 코가 끝이 좀 내려와 보였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코 모양, 예, 코 표시된 부분보다 조금 내려와서 지금 완전 정면은 아닌 것 같아요. 우측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정면으로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거의 한가운데에서 콧망울 좀 그려주시고 옆으로 콧구멍 코끝이 조금 더 내려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웃고 있으면은 코 볼륨이 콧볼의 모양이 평상시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통은 아래쪽으로 처지듯이 볼록합니다. 평상시에요. 아래쪽으로. 근데 웃고 있으면은 볼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옆에 그 팔자주름과 볼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콧볼의 모양이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모양이 이렇게 좀 변형이 돼요. 조금 위쪽이 이렇게 볼록해요. 지금도 모델 보시면 좀 위에가 볼록합니다. 그래서 콧볼 그리고 저 익숙하지 않은 분들 항상 콧볼을 좀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콧볼 크기, 콧볼을 그렸을 적에 애교살하고 콧볼 사이의 간격 꼭 한번 보시고 애교살하고 콧볼 사이의 간격 보시고 콧볼 위치를 정할게요. 그래서 콧볼은 조금 더 위쪽으로 웃고 있기 때문에 위로 좀 올라가듯이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위치가 좀 확인이 이리저리 두루 됐으면은 이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콧구멍 라인을 콧구멍 그 밑에 이제 그림자가 진해질 거니까 콧구멍 라인을 조금 힘 있게 잡겠습니다. 잡고 거기 바로 위로 약간의 명암도 있죠. 콧구멍 라인 위로 약간의 명암도 표시하고 콧등이 좀 오른쪽으로 있는데 왼쪽으로 온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콧볼은 약간 가로 열고 그랬고, 그러니까 약간 둥그니까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서 아래쪽으로 약간의 명암이 들어가죠. 오른쪽도 콧볼의 명암 아래쪽으로 약간 명암이 들어가고, 그 위쪽은 콧볼 쪽이 아닌 팔자주름 쪽으로, 코가 아닌 팔자주름 쪽으로 명암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예, 콧볼을 남겨놓고 위에 팔자주름 쪽으로 약간의 명암이 들어가서 콧볼의 밝은 부분이 보이게끔요. 팔자주름은 콧볼의 중간 정도에서 나오죠. 역시 웃고 있으니까 옆으로 팔자주름이 옆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옆쪽으로 좀 더 상당히 우측, 좌측, 우측, 옆으로 입꼬리가 볼을 밀어내고 있죠. 네, 옆쪽으로 진행되게 하고 약간의 B감으로 명암 표시도 해줍니다. 코 밑에 그림자도 모양을 좀 만들어서 우측으로 조금 그림자가 많죠. 그림자 끝은 어렴풋하게 사라지게끔. 코가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코의 옆면이 톤이 다 좀 들어가네요. 하얗게 남겨놓지 마시고 콧등만 좀 밝게 남겨주시고 코 옆면도 좀 톤이 들어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코가 좀 높기 때문에 코 밑에 그림자라든가 콧구멍 바로 위에 어둠의 명암도 조금은 확실한 편인 것 같아요. 코 밑에 그림자도 좀 넓게 보이고 코 밑에 명암도 조금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쭉 일단 뭐 진행을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입술 중심, 처음에 중심 맞추셔가지고 선은 좀 흐릿하게 그어져 있죠. 거기서 입술 가운데 보시 인중 길이 한번 더 확인하시고 거기서 입술 한가운데가 일단은 살짝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입술 가운데부터 중심 잡아서 가운데 부분 먼저 턱 위의 모양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입꼬리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웃고 있으니까 인입술의 윗라인이 거의 수평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인입술의 윗라인. 보통 입술의 가운데를 먼저 그렸는데 지금 인입술 윗라인이 수직이나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위치나 그 크기, 모양 이런 걸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인입술의 윗라인이 수평 정도로 되게끔
먼저 긋고, 그리고 이제 잇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부분, 입꼬리 쪽으로 가면서 조금 가늘어져야 되다 보니까 잇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그 선은 자연스럽게 조금 올라가 보일 것 같아요. 올라가게 하고, 웃고 있어서 입꼬리가 상당히 좀 끝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어디가 입인지, 어디가 입 끝에 주름인지, 예, 어쨌든, 아까 입 코보다는 한 4, 5mm 정도, 5, 6mm 정도 나간 것을 입꼬리로 봤어요. 거기까지는 입술이 확실하게, 입술이라서 좀 진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조금 더 보이는 부분은 이제 근육에 의해서, 입꼬리 주름에 의해서 살짝 어두운 것 같고요. 왼쪽도 코보다 한 4, 5mm 정도 벗어난 곳까지가 입꼬리로 보였어요. 거기까지는 잇입술 위에 라인이 그대로 가고, 거기까지는 또 진하게 표현되어 보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조금 밑으로 동그랗게 처지듯이, 예, 그거는 이제 약간, 입은 끝났고, 입가에 어떤 미소 때문에 생기는 피부가 밀린 주름이나 그런 게 되겠죠. 살짝 활짝 좀 더 웃으면은 입이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짧은 느낌보다 조금 더 긴 느낌이 더 활짝 미소를 느끼기에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든, 또는 차라리 조금 더 길어지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보조개처럼 입꼬리 위에 살짝 그 폭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아랫입술은 보이시죠? 입꼬리에서부터 가늘게 나와서 조금 윗입술보다는 좀 더 좌우가 짧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오른쪽도. 입꼬리 부분은 살짝 좀 진하죠? 빨간색의 어떤 입술 색깔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명암상으로도 조금 진한 것 같아요. 네. 아랫입술 라인은 끝에서 입꼬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만 살짝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오면서는 경계가 잘 안 보여요. 뿌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모델 홍진경인가요? 홍진경 입술 같기도 하네. 예, 아랫입술 이제 오다가 입술 라인은 사라졌고, 저 밑으로 가서 입술의 두께 아래쪽에 되게 도톰합니다. 예, 입술의 두께를 좀 칠해주고, 밑으로 턱이 느껴지는 데까지 약간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끝은 살짝 우측이든 좌측이든 조금 넓어지는 듯 하면서 사라지게. 아랫입술의 명암이요. 한가운데만 조금 진하죠. 한가운데 반복해서 진하게를 한 번 더 맞춰주시고, 그리고 입술, 이제 아까 입꼬리에서 아랫입술 라인이 나오다가 좀 사라지게 했는데, 알고 계시죠? 구조는 요 아랫입술 두께, 요 라인보단 조금 위쪽을 향해서 가다가 사라지죠. 여기도 요 밑에 두께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가다가 아랫입술 한가운데까지 못 가서 입술 라인이 살짝 뿌옇게 사라집니다. 끝에만 좀 라인이 보이고, 여기 안쪽으로 오면서는 여기서는 입술 라인이 잘 안 느껴져요. 끝에 느껴졌던 부분이요. 그러면서 또 입술 전체 옆에 피부까지 해가지고 한번 살짝 코 옆면 칠해주듯이 입술 옆쪽은 입술 포함 그 옆에 있는 피부까지 해서 한번 같이 칠해주세요. 입술 옆면 칠하듯이. 입술의 하이라이트가 위에만 있네요. 예. 그래서 제일 위에도 한 1mm 정도 연하게 선을 그어서 바로 밑에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아랫입술의 제일 위에도 1mm 정도 연하게 톤을 긋고요. 그 다음에 하얗게 남겨놓고 아랫입술 4분의 3 정도 되는 면적을 쭉 톤을 좀 채울게요. 잇입술 명암을 조금 더 하고, 인중 쪽에 뭐 콧수염도 있는 흔적 때문에 그런지 살살살살 뭐 명암일 수도 있겠고요. 콧수염의 흔적, 거뭇거뭇한 그런 느낌도 좀 주겠습니다. 턱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턱 일단 위치 표시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턱 이전은 조금 더 갸름했으면 했어요. 약간 뭐 하관이 좀 발달해서 너무 두껍게 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 턱에 명암을 넣고, 오른쪽은 조금 빨리 어두워집니다. 빛이 오는 반대쪽이고, 왼쪽은 빛이 오는 쪽이라서 턱선이 끝나는 데서 살짝 어둠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턱 밑으로 톤을
세워서 하니까 넓은 데는 선 긋기가 불편하네요. 좀 눕혀서 있다 하도록 하고요. 팔자주름도 아까 입꼬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입꼬리에서 벗어난 팔자주름을 아까 입꼬리까지만 했는데 팔자주름을 명암을 넣겠습니다. 넣으면서 항상 한쪽은 경계죠. 팔자주름도 인중하고 인중 쪽으로는 경계가 조금 마감이 되게. 그 다음에 볼 쪽으로는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옆에 볼하고 뭐 보조개 약간 뭐 갈라지는 건 아닌데 하여튼 볼 쪽으로 약간 한 주름 명암이 하나 더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웃고 있기 때문에 볼이 밀려서 팔자주름 그 바로 위에가 중간톤이 많습니다. 볼이 볼록하게 볼륨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팔자주름이 중간톤이 많고요. 오른쪽도 이 꼬리 바로 옆을 지나는 팔자주름을 표시를 하고요. 옆에 보조개인 듯 명암도 표시하고 그 보조개 명암 바로 뒤로 이제 볼 명암 오른쪽에 볼 전체 명암이 이 명암이 아래쪽 턱으로 이어지는 전체 명암이 있고 또 저 광대뼈 쪽으로 쭉 이어지는 명암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넓은 부분은 연필을 눕혀서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주는 지금 연필을 좀 세웠습니다. 거의 형태 위주로 좀 잡아보고요. 옆쪽으로도 또 구렛나루 광대뼈 눈꼬리에서 광대뼈까지 위치 일단 볼 넓이는 돼 있는데 볼 넓이가 지금 크게 뭐 어색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V라인만 조금 더 생각했었고 볼 라인 그대로 해서 머리카락 아래쪽 구렛나루 쪽인가요? 그쪽만 좀 칠하겠습니다. 광대뼈를 지나가면서도 약간의 볼 명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하악각이 상당히 골격이 광대뼈에서 하악각 쪽으로 탁 꺾이고 하악각에서 턱뼈 쪽으로 탁 꺾이고 얼굴이 로봇처럼 딱 이렇게 뭔가 선이 뚜렷합니다. 골격의 선이. 광대뼈에서 한번 꺾이고 내려와서 귀 아래 지금은 귀 아래 한 1cm 정도밖에 안 내려가죠. 거기서 살짝 꺾이고요. 그 꺾인 선이 이제 턱으로 가죠. 턱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가네요. 오른쪽도 광대뼈 위치를 확인해서 살짝 강조를 하고 광대뼈에서 일단 귀를 지나서 한 1cm 정도 아래에서 다시 턱뼈 꺾이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목선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아래에서 옷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귀는 오른쪽 귀 같은 경우는 그냥 모양을 잡고 그냥 뭐 피금 처리 어둠이니까 피금 처리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왼쪽 귀는 빛을 받으니까 제일 위에 귓바퀴 그 다음에 귀 속 두 군데만 우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구렛나루 광대뼈에서 이마 쪽으로 가면 좀 좁아지죠. 피부가요. 그래서 광대뼈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귀 좀 바깥에서 머리카락이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귀 바깥에서 머리카락이 올라가는 그 정도까지 일단 이제 형태 선이 좀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봤고요. 그러면 좀 이제 나머지는 좀 톤 위주라서 연필을 좀 눕혀서 쭉쭉 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좀 세워서 또 하셔도 되고 여기 이제 손에 막 묻잖아요. 손에 묻으니까 아까 다른 드로잉 종이 있으면은 이제 칠하실 적에 이렇게 또 받치고 하면은 받치면 형태가 안 보이니까 한 번씩 형태 확인하시고 이렇게 받치고 하셔도 돼요. 근데 받칠 적이 막 이게 비벼지면 안 됩니다. 뭉개지니까 다 고정을 하고 여기서 쭉 이제 뭐 펴서 편하게 일단 잡으시고 모양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하실 적에 이제 한편은 머리카락이 또 어려워요. 중요한 건 얼굴이고 눈, 코, 입인데 머리카락이 이상하면 그림이 느낌이 확 떨어집니다. 일단 머리카락을 드로잉이기 때문에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좀 굵은 선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게 좋겠고요. 많이 안 칠해도 되게끔
또는 선을 좀 조밀조밀하게 할 때는 또 촘촘하게 해주시고, 비슷하게 해서 너무 선으로만 다 그어주시면은 오히려 머리숱이 더 이렇게 듬성듬성 빠진 것처럼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가르마 쪽으로 이마 위치였죠. 가르마 쪽으로 좀 눕혀서 조금은 굵은 선으로 할 수 있으면 굵은 선으로 하고, 아니면 일단 좀 촘촘하게 할 땐 그래도 촘촘하게 좀 해주세요. 머리는 선보다는 색으로, 짙은 색, 그런 느낌으로 좀 해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르마 기준으로 오른쪽도 좀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흘러내린 머리카락 왼쪽부터요, 흘러내린 눈썹 옆으로 이렇게. 일단 굵은 선이 뭐 선의 맛도 좋고 넓은 부분을 칠하기에는 좋기 때문에 굵은 선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뭐 운동장이죠.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서 조금씩 뭉쳐서 아래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뭉쳐져 있어요. 연필선 가느다란 선으로 하면은 절대 뭉친 느낌이 안 들죠. 그러면 머리카락 할 적에 많이 그어야 돼요. 이게 한 가닥 흘러내릴 때마다 가는 선으로 하면은 한 10번에 20번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한 가닥에. 그래서 이제 거기 조금 눕혀서 하면은 뭐 좀 가느다란 머리카락은 한 번에, 좀 넓은 것도 한 2-3번 정도면 넓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가르마 쪽하고요, 옆머리 쪽으로 좀 촘촘하게 선을 조금 더, 머리카락 방향, 숱 방향으로 안 나와도 돼요. 다른 방향으로도 괜찮으니까 일단 좀 촘촘하게 칠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좀 삐져나온 머리카락들이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가오르마하고 옆머리를 좀 진하게 하고 나니까 중간이 좀 비네요. 중간에는 뭐 약간 지금은 막 엉클어져 있어서 광택이 뭐 매끈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그래도 약간 그 부분에 약간 결 느낌을 좀, 뭐 일정하지는 않지만 좀 꼬불거리면서요, 결 느낌을 주면서 조금 이렇게 덜 칠한 부분이 광택처럼 보이게 조금 비어져 있는 부분이 보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는. 예, 그 다음에 뭐 이마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살짝 칠해주시고, 눈썹을 제대로 안 그려놨기 때문에 눈썹 채 안 그려진 부분에는 흩어진 머리카락 숱을 좀 더 넣어줄게요. 아까 오른쪽은 눕혀서 하기로 해서 귀도 그렇고 제대로 안 칠해놨죠. 자, 눕혀서 톤을 좀 더 넣어주고요. 예,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